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1.8% 상승해서 끝났어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하락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8% 올랐는데도 하락했다는 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그리고 플러스 주도주들을 제외하고서는 코스피나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딱 6월 달을 기점으로 고가 돌파를 하면서 가파르게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구간이 나왔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결과일까요?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있죠. 5,000포인트 보낼 거야. 근데 이번에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세금 관련된 문제를 딱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대주주 과세를 현행 50억에서 10억까지 낮추겠다.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백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센티멘탈이라고 하죠. 투자 심리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추세를 이탈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세를 이탈하는 과정도 한 가지만 포기를 하면 돼요. 난 정확하게 고가에 팔고 나올 거야. 이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난 정확하게 저가에 매수할 거야. 딱 요 두 개만 포기하세요. 그러면 주식시장을 보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넓어지는 만큼 수익의 기회가 넘쳐날 겁니다. 단 확인이 필요하다.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제 판단에는 아닙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이 지금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시장은요, 진짜 몇 년 만에 미국 시장과 움직임을 같이 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국 시장은 장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나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에도 있고 S&P 500에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 자체가 계속해서 강세 구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강한 하락 구간, 예를 들어서 22년도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22년도에는 대략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30% 전후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거는 뭐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표면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딱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일부러 경기를 꺾었다. 왜 꺾었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수요가 터져 나온다. 왜? 경기가 좋아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인위적인 부양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자꾸 거품, 버블이 깨진다. 이런 얘기들이 또 돌아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박살이 나잖아요. 그럼 한국 시장 무조건 박살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린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진 경기 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을 했어요. 애플부터 시작해서요. 그게 08년도 신용위기 이후입니다. 만약에 애플 포함해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있죠. 정말 뭐 시대를 앞서가는 이런 기업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은 근 15년 정도, 신용위기 이후에 근 15년 정도를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못 만들어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당연히 부양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이 부양기조로 지금 뭐 미국의 부채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박살이 나서 만약에 미국 경기가 뭐 거품이 뭐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직면한다면 그때는 바로 부양기조로 돌아설 수 있는 여력은 어디서 나와요? 금리에서 나옵니다. 지금 미국 금리는 상당히 높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4.5%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미국의 금리가 4.5%인데 이것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낮은 국가들, 뭐 한국도 포함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은 지금 금리가 더 낮아요. 경제 규모가 제일 좋고 탄탄한 국가가 4.5%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기준에서. 이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기준이 되고 이걸 토대로 채권 금리가 결정이 되겠지만 여기서 뭐 몇 년 만기 채권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고 말고가 결정이 되겠죠. 뭐 그거는 이제 뭐 디테일한 얘기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 대한 경기는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등락 구간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등락 구간은 매수 기회일 뿐, 단 매수 기회라는 건 확인하고 하자. 근데 이런 확인 과정을 연초에 빠르게 다 끝냈다. 필요한 조정은 다 끝냈고 오히려 30% 빠졌었던 딱 한 달 반 걸렸거든요. 올해 2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4월 초까지 한 달 반 정도 딱 걸렸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낸 게 나스닥이에요. 그리고 그건 6월 달부터 신고가를 만드는 시작점에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의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해소되면서 코스피 5천이라는 공약이 나왔고 코스피 5천을 달성하고 말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폭이 발생한 겁니다. 뭐 단순히 뭐 세금 관련 이슈가 다시 나왔다, 뭐 뒤통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는 있지만 싹 다 무시하시고 꺾일 때까지 보유하세요. 삼성전자 포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장이 유지되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후발주로 뒤늦게 붙었어요. 여기에는 테슬라의 수주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반영이라 그랬죠. 근데 이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이슈 때문에 가는지를 먼저 알라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마세요. 보세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삼성전자 팔지 마세요. 대신에 삼성전자 말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매매하면 됩니다. 단 그 종목은 삼성전자보다는 강한 반도체 종목군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이닉스 이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거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겁니다. HBM 장비, AI 가속기 이쪽이에요. AI 쪽은 누가 끌고 가요? 엔비디아. 물론 엔비디아 하드웨어 쪽이죠. 소프트웨어는 달라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AI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 나스닥을 이끄는 주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한국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시세가 유지가 된다. 근데 만약에 한국 시장이 박살이 나는 상황이 나온다. 삼성전자 빠진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요? 절대 못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테슬라를 통해서 파운드리의 개선세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어떤 부분이 발생했냐? 저가 대비해서 상승한 폭, 요 날이거든요. 요 날 7월 28일 날 이슈가 딱 터졌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저가에서 딱 발생하기 전까지 25% 올랐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는 25% 정도 올라간 것, 이 반등 구간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할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고변동성 종목. 근데 파운드리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해야 돼요? 이것과 같이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그게 두산 테스나나 이런 종목군이에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가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까지도 매수 구간에 넣고 볼 겁니다. 왜?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번에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과정에서 AI 관련주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내용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부터 보죠. 이수페타시스 보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매수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던 5월달 그리고 쭉 올라와서 매도 언제 8월 4일 몇 프로 수익 76% 수익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34% 언제 7월 2일 날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정점을 찍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매수 구간을 계속 잡고 있다는 거죠. 이미 실현된 수익만 보더라도 7월 28일 날 151% 그리고 여기 7월 1일 날 189%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쵸?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거의 한 저가에서 고가까지 따지면 300% 가까운 시세를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사실상 쉬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건 삼성전자에도 동일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자, 하나 더 볼게요. 한화오션.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큰 시세를 내고 나서 횡보를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가고 아직까지 보유해서 다시 45%대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2월 달에는 이미 57%의 수익 구간을 봤습니다. 여기 매도하고 안 빠지니까 올라가는 거 확인해서 다시 매수. 삼성전자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제 선반영 구간의 첫 번째 단계 즉 신고가를 9월 달이 되면 그냥 지금 7만 원대를 지키기만 하더라도 그냥 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신고가. 그러면 선반영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시장이 빠질까? 미국 시장 거품이라 그러는데 아니죠. 이제 내년이 되면 뭐가 나오죠? 올해도 어느덧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 채 안 남았어요. 이제 8월달 지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은요, 이제 중간 선거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뭔가 민감한 사안들이 있죠. 민감한 이슈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주식시장을 흔드는 상황, 너무 말도 안 되는 올해 초처럼 말도 안 되게 하락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표를 위해서, 즉 지지자들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쓸데없는 흔들리는 상황은 만들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감세한, 역대급 감세한. 역대급 감세안에 대한 숨은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장의 유동성. 기존의 유동성 장세처럼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근데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려고 하죠. 너무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금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달성하게 될 거예요. 왜? 경제 지표가 박살나기 시작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역대급 감세안은 시장의 유동성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저금리까지 함께 왔을 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 시장은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미국 시장과 결이 같습니다. 방향 자체가 같아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오는 기회예요. 아무리 한국 시장에 좋아지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증시가 안 좋아 봐요. 글로벌 경기가 박살날 텐데 한국 시장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릴 수 있고 삼성전자를 살릴 수 있겠냐고. 이거 불가능하다고요. 최소한 미국 시장이 발목을 잡을 일은 없다. 중간 선거까지 고려한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슈가 터졌죠. 두산 테스나와 같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처럼 이수 페타시스처럼, 그쵸, AI 가속기와 같은 이런 쪽으로 종목을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대신에 몰빵처럼 투자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나 반도체 좋게 봐. 그럼 반도체에서 뭘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등락이 있다 뿐이지 하락 구간이 강하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세금 관련 이슈가 2번, 3번 터져도 이런 상황은 안 나와요. 혹시 나오더라도 우리가 매도할 건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코스피는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고 주도주들은 크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꺾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악재로 계속해서 봐왔었던 뭐가 발생했습니까? 파운드리 쪽이나 HBM 쪽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죠. 파운드리 쪽 뭐가 들어왔죠? 테슬라. 플러스 뭐예요? 애플. 그럼 그 다음 뭐가 들어올까요? 여기서 조금의 성과만 나오더라도 퀄컴 들어옵니다. 퀄컴. 이거 어쩔 수가 없죠. 퀄컴도 애플 못지않은, 테슬라는 사실상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테슬라가 사용하는 AI 칩.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는 많은 수량을 찍어내는 것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웨이퍼를 많이 쓰면 쓸수록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예요. BEP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너무 거대한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에 최소한의 파운드리 쪽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애플까지 붙었으면.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쪽의 수량은 22조라는 금액만 들으면 헉 하겠지만 수량 자체는 많지 않다는 거죠. 테슬라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TSMC 측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뒤에 애플이 붙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죠.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퀄컴이 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플러스 애플 플러스 퀄컴까지. 그쵸? 여기서 마지막으로 붙을 수 있는 데 어디예요? 엔비디아. 나머지는 뭐 브로드컴이니 어디니 이런 쪽들은 그렇게 뭐 물량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빅테크가 붙어야 되거든요. 빅테크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왔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언제 팔까?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두산테스나 플러스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야 수익 금액까지 커질 수 있어요. 무조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 최악의 구간 지났어요.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종목을 확장시킬지 그 내용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무조건 주도주만 한다.
그리고 이 내용 보세요.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코스피 하락 마감, 삼성전자는 강했다. 다른 종목이 약했다는 건데 원전 포함의 주도 섹터들은 계속 순환매를 돌린다. 세금 이슈도 있고 악재들이 있는데 코스피는 3,200포인트를 지키고 있다. 코스피 상승폭은 6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 시장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증시도 좋다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국장 시세 유지, 미국장 유동성 확대 중, 금리 인하 곧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는 주도주만 매매한다. 주도주는 뭐예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 이 안에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중에 이렇게 계속 코멘트를 합니다. 내용 보세요. 하나오션 45% 수익 중 하락 확인될 때 타점 공유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보합권 한 달째 기간 조정이다. 당연한 조정이에요. 한 3배 정도의 주가, 그렇죠. 2만 원짜리가 7만 원 됐으니까 한 3배 더 올랐죠. 이 정도의 주가가 올랐으면 한 달, 2달 정도는 쉬어가야죠. 근데 그것조차도 고가 대비해서 등락폭이 뭐 한 15%, 20% 있다 뿐이지, 지금 등락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등락입니다. 22평 수렴하고 62평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조정이에요. 도움닫기의 시작점. 그런 부분들도 15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실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구간을 계속 잡죠. 보세요. 당연한 조정이다. 시세 확인 전까지 절대 매도 금지.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몽땅 보유해라. 삼성전자도 타점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삼성 파운드리의 파트너 두산 테스나까지도 매매 타점. 왜? 신고가니까. 소통방에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가 실제 매매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오션 보세요. 매수, 매도 어때요? 57%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확장시키라 그랬죠. 언제 팔았나요? 25년 2월 5일. 그리고 매수한 거 7월 달에 다시 확인하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럼 2월 5일 이후에는 제가 뭘 했느냐? 삼성중공업 보세요. 2월 6일 날 바로 샀죠. 그리고 한 달 보유해서 17%. 그리고 8월 5일 날 또 샀습니다. 강하니까. 그러면 삼성중공업 전에는 또 뭘 했느냐? 한화오션 어때요? 또 매수해서 45% 수익 구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5% 수익 중 하락 확인될 때 타점 공유하겠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온 곳에서 또 수익이 발생해요. 이게 뭐예요? 신고가. 가격을 유지했을 때 나오는 것. 그렇죠?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150% 언제 하락하는 거 확인하고, 고가에서 안 팔아요. 고가에서 팔라고 하는 게 더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입니다. 그래야지만 150%대 언제 7월 28일 날 쭉 내려보면 188% 언제 7월 1일 날 이렇게 100%대 200% 가까운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또 사고 있습니다. 왜? 가격대를 유지하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자릿수 내지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까지 수익 구간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게 필요하겠죠.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진짜 올라갈만 하니까 뭐 세금이니 뭐니 지네가 올려준다면서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가격만 보자. 꺾이면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안 꺾여요. 아직까지. 꺾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거대한 기업의 주식을 꺾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고가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 뭐예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과정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자. 그게 뭐예요? 신, 고, 가. 요 종목.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주도주. 이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8월 달에 어떤 종목,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